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 못 잃어를 외치고 있습니다.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압박할 땐 언제고 G7의 한국 추가 계획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정부가 빠른 태세 전환을 하고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미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의 카일 페리어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국제 외교 안보 전문지 더디 플루맷을 통해 미국 정보 외교에서 한국은 무척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주장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될 게 뻔한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맡아준다면 양국 사이의 분위기가 냉각되는 것을 막고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할 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국제사회의 미래를 내다볼 때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죠. 이토록 미국 정부의 외교활동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열쇠를 우리나라,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세계 열강의 각 축장 중심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습니다. 라몬 파르도 브뤼셀 자유대학교 한국학 석좌 교수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한국의 분명하고 확실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한국의 도움 없이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견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 것인데요. 라몬 파르도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편들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동맹일 뿐. 우리나라에 득이 될 것도 없는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적대감을 사서 경제적 불이익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열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약소국이 아니니까요. 그럼 중견국으로 보아야 하냐, 중강대국으로 보아야 하냐. 기준이 모호해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ABC 뉴스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6월 25일에 방송된 뉴스에서 한국을 고도로 발달된 나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뉴스에서 앵커는 아침에 눈을 떠 당신의 방안을 둘러봐라. TV, 냉장고 등이 한국 전자제품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 켄터키주 정도의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4개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이제 가장 부유한 20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에 감탄했죠. 사실 South Korea's rise and rise from the ashes of war.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날아오는 한국의 이야기는 여러 외신에서 자주 다루는 단골 소재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핵심 5개국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논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예, 가장 완성도 높은 청사진이 되어주니까요. 사실 한국처럼 주력 산업이 드라마틱하게 진화한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 텐데요. 1950년대의 농업,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후반부터 첨단 기술 산업으로 변화했습니다. 1953년 66달러였던 1인당 GDP가 60년 만에 400배 뛰어 3만 달러를 달성했고 2016년에는 GDP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경제성장 속도는 다른 나라 네티즌들에게도 미스터리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가를 놓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주요 댓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근면 성실한 노동력 수출, 월남전, 국가 자본주의는 한강의 기적. 한국인의 단결력과 애국심은 정말 대단하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금모으기 운동하고 외국산 소고기가 더 저렴해도 한우를 먹고 그에 비해 자국을 깎아내리는 일부 중국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나라가 가장 가난할 때 한국 사람은 독일에 일하러 갔다. 남자는 탄광, 여자는 간호사로. 단일 민족의 결속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안 할 수가 없다. 등 대부분이 한국인의 민족성을 부러워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수식어까지 얻었는데요. 바로 세계가 인정한 안전대국, 방역 강국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동시에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해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드라이브 스루 검진 등의 획기적인 발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해외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철통 방역과 시민들의 성숙한 참여의식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과거의 경제면에서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 속도에 대한 기사가 자주 다뤄졌다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경제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만큼 성숙한 한국인의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면에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비폭력 촛불 시위는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기까지 했는데요. 촛불 시위를 접한 외국의 네티즌들은 물대포가 없이도 시위가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다. 시위 현장이 아니라 콘서트장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한국인들은 이미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것으로 발전시켰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 한국에서 탄생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등의 감탄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발언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이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죠. 우리는 그 답을 민족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꼴로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국가 위기를 겪었죠. 덕분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극복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 경험은 위기를 겪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그 힘은 하나로 모여 놀라운 속도의 발전을 이뤄냅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입니다. 한국인의 꺾이지 않는 의지야말로 한국이 계속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